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은 아침마다 직장에 가기 전에 간단하게 운동을 좀 하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이게 다이어트 식단으로 이렇게 식사를 대신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 제가 마른 편이긴 하고, 또 술, 담배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혈압도 높고, 또 LDL 수치? 하여튼 뭐 그것도 좀 높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좀 충격을 받아서, 운동도 좀 하고, 식단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건강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는 아주 지극히 정상으로 나왔었습니다. 오히려 뭐, 제 나이보다, 이 나이 그 신체 나이가 더 젊다고 뭐 이렇게 나왔었는데 근래 들어서 제가 좀 약간 느슨해져 가지고 뭐 저녁마다 식단 관리를 좀 게을리하고 했더니 다시 이렇게 좀 뱃살이 나오는 것 같고 이렇게 몸이 게을러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건강검진 결과가 나쁘게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 건강에 대해서 아주 자신이 있었거든요.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체력도 좋다고 생각했었으니까. 하지만 뭐,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뭐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자,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챕터 19를 마무리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국의 찰스 1세가 루벤스의 최고 제자인 반다이크를 궁정화가로 고용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바로 반다이크가 그린 대표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토니 반다이크라고 되어 있죠. 반다이크의 그림은 사실 배경 지식 없이 보면은 그냥 루벤스의 그림하고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예전에 반다이크하고 루벤스의 그림이 좀 꽤나 헷갈렸거든요. 자, 일단 그림 속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 양반, 자, 이 사람이 바로 찰스 1세가 되겠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었던 헨리 8세라든지 엘리자베스 1세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신다면 맨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전에도 우리가 본 적이 있는 헨리 8세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이 바로 헨리 8세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 다 모두 튜더 왕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엘리자베스 1세가 자손 없이 죽게 되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스튜어트 왕가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왕위에 앉히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로 여기 있는 제임스 1세라는 사람이 엘리자베스 1세의 후계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임스 1세의 아들이 바로 찰스 1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임스 1세 그리고 찰스 1세 이 두 사람은 다 스튜어트 왕가가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튜더 왕가는 이제 맥이 끊어지고 스튜어트 왕가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자, 다시 그림으로 넘어와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는 별다른 게 없는 그런 그림이지만 사실은 이 당시 상황을 생각한다면 특이한 그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의 왕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에 올라탄 모습으로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묘사를 했는데 현재 보시는 이러한 그림은 그렇지가 않죠. 바로 옆에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이 그려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말에 올라타지 않고 그냥 서 있다 이겁니다. 자, 여기 두 장의 한번 그림,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왼쪽에 있는 같은 경우에도 이거 예전에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 건데 아우렐리우스 황제, 즉 예전 고대 로마에 있던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에 올라탄 모습으로 묘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 즉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가 되겠는데 티치아노 같은 경우에도 카를 5세의 당당함, 위엄 이런 거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말에 올라탄 모습으로 그려줬다 이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여기를 보시면 그렇게 그려져 있지 않죠. 말에서 내린 채 그냥 시선이 우리를 향해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비록 말에 내려 있긴 하지만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답게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여기를 보시면은 옆구리에 손을 턱하니 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칼이라든지 그리고 이 찰스 1세가 입고 있는 이 옷을 한번 본다면은
뭔가 고급스럽죠. 그림 속 주인공이 신분이 아주 높은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요.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있는, 지팡이로 손을 이렇게 괴고 있는데, 지팡이를 쥐고 있는 모습도 뭐 좀 이렇게 세련되게 보이는 뭐 그런 모습이 되겠죠. 자, 지금 이 두 장의 그림 중에서 왼쪽을 먼저 봐주세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반다이크가 그린 거고요. 어떤 특별한 상징이라든지 장치는 없지만, 여기 있는 이 사람하고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이 두 사람이 입고 있는 옷들이라든지 당당한 독특한 자세를 통해서 그림의 위엄이 드러나도록 그려져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바로 반다이크가 잘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이 그림도 역시 반다이크가 그렸는데, 이 그림 속을 보시면은 꼬마가 두 명이 있죠. 아주 정말 귀티나고 아주 귀엽게 생긴 두 명의 꼬마가 있는데, 꼬마임에도 불구하고 자세들이 다 어떻습니까? 여기 허리 춤에 이렇게 괴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찰스 1세도 마찬가지고 뭔가 당당하게 귀족임을 혹은 왕족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혹은 지금 보시는 찰스 1세의 이러한 위험 있는 독특한 자세들이 향후 영국의 초상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반다이크보다 후세의 화가들이 그린 겁니다. 왼쪽에 있는 조슈아 레이놀즈라든지 혹은 오른쪽에 있는 게인스버러, 이 사람들, 자, 이 두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또 살펴보게 되긴 하겠는데, 이 자세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어떤 아이가, 즉 소년이 자세를 잡고 있죠.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당당하고 그리고 위험 있게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허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게인스버러의 그림을 봤을 때도 남자의 동작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허리 쪽에다가 손을 딱 갖다 대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위엄을, 자신들의 어떤 당당함과 위엄을 드러내는 이러한 자세가 영국 귀족들의, 영국에 돈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반다이크 이후로 이러한 초상들은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었다 이거죠. 물론 반다이크가 말에 올라탄 찰스 1세의 초상화를 아예 안 그린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들처럼 이렇게 말에 올라탄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반다이크가 그린 건데, 하지만 이러한 그림들을 그리긴 그렸지만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그림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독특하게 별다른 장치가 없이 위엄이 이렇게 딱 나오게 만드는 이런 초상화는 반다이크가 선구자격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후대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건 스페인 바로크 미술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바로크 미술은 크게는 이탈리아 바로크하고 네덜란드 바로크가 되겠지만, 스페인의 바로크도 지분이 상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벨라스케스가 바로 스페인 사람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벨라스케스의 초기작이 되겠고요. 이 벨라스케스가 초반에는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려내려는 자연주의 그림을 그리게 된다 이거죠. 즉 어떤 사람을 이상화시키려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뭐 귀도레니라든지 혹은 카라치처럼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혹은 성자들을 아주 이상화해서 그렸는데, 카라바조라든지 벨라스케스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겁니다. 자, 왼쪽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벨라스케스의 그림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본 적이 있는 카라바지오의 의심하는 토마라는 그림이 되겠는데,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은 벨라스케스의 그림에도 물병장수의 옷이 딱 트어져 있죠. 하지만 카라바조의 그림을 보면은 여기 손가락을 쿡 찔러보는 토마의 이 어깨에도 딱 옷이 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바조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아주 명확한 명암 대비가 있었죠. 주변을 어둡게 처리하고 그리고 중심 인물들에게만 빛을 딱 조여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왼쪽에 있는 벨라스퀘스의 그림도 뭐 카라바지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배경이 어둡고 그리고 인물들은 좀 환하게 그린 이러한 빛의 대조가 엿보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물병장수의 얼굴을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자 예수님 제자들의 얼굴을 보시면은 다 어떻습니까? 이상화된 인물들이 아니에요. 정말 고생을 한 자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얼굴들이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물병장수의 얼굴은 낮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뭔가 비루함이라든지 얕잡아 볼 만한 그러한 표정이 엿보이지 않고 오히려 엄숙하고 절제되어 있는 그러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로크가 바로 이래요. 자연주의적 요소가 있지만 그림 속에 엄숙함이라든지 절제감을 집어넣었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유리잔이라든지 혹은 여기에 있는 물병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상당히 실감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바로크는 세부적인 모습보다는 인물의 육중함이라든지 역동적인 동작을 위주로 자 여기다가 초점을 맞췄지만 스페인의 바로크는 네덜란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디테일한 정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겁니다. 현재 보시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던 라파엘로가 그린 레오 10세라든지 티치아노가 그린 바오로 3세의 그림의 계보를 잇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뭐 그렇다면 레오 10세 그리고 바오로 3세 한번 어떤 그림인지 상기만 시켜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들이죠.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레오 10세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바오로 3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그림들의 계보를 잇는 겁니다. 특히 오른쪽에 있는 이 티치아노의 바오로 3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의식하고 그린 거예요. 지금 보시는 교황 인노켄티우스 10세 이 그림을 그린 이 벨라스케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의 국왕인 펠리페 4세의 궁정화가였고 그리고 이 왕의 명령으로 이탈리아 미술에 대한 견문의 폭도 넓히고 그리고 왕을 대신해서 이탈리아의 그림도 구할 겸 로마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기로 이 스타일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거죠. 예전에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카라바조 화풍의 영향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티치아노라든지 루벤스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런 결과로 루벤스처럼 색채가 더 화려해진다든지 혹은 티치아노처럼 기마상 같은 거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있죠? 이런 기마상이라든지 혹은 전신이 다 드러나는 모습을 초상화에 반영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티치아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그리고 붓질이 더욱 대담해지죠. 일단 이 그림 속에서 이 부분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속 교황의 옷을 보면은 붉은색하고 하얀색의 대조가 인상적이었는데 물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티치아노가 그린 바오로 3세의 그림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확대한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아까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꽤나 사실적이고 정교해 보였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붓질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 이거죠. 그냥 이게 붓을 환칠을 하듯이 쓱쓱쓱 이렇게 대담하게 그린 그러한 붓질이라 이겁니다. 대충 쓱쓱쓱 이렇게 칠해진 뭐 그러한 붓질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교하게 그렇게 보인다 이거죠. 사실적이고요. 이렇게 붓질이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나는 이런 대담한 붓질은요. 후에 이제 인상파 화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심지어 여기 있는 벨라스케스가 없었다면 인상파도 존재하지 못했다 뭐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을 준다 이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벨라스케스가 그린 말을 탄 발타자르 카를로스 왕자가 되겠습니다. 스페인의 국왕이었던 펠리페 4세의 두 번째 왕비에게서 난 왕세자가 되겠는데요. 펠리페 4세는 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찰스 1세하고 한번 좀 사이가 틀어졌었다고. 어쨌든 간에 그 왕의 바로 왕자가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말을 탄 기마상으로 당당하게 그려져 있다 이거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티치아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티차노의 그림,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이요. 바로 요런 식의 그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벨라스케스 이전에는 이 왕이 말을 올라탄 기마상으로 묘사가 된 적이 글쎄요 별로 없었다고 하네요. 그때까지는 스페인에서는 거의 없다가 벨라스케스가 티치아노에게 영향을 받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왕들이나 혹은 이 귀족들을 기마상으로 묘사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원래 계획은 오늘 영상에 반다이크하고 벨라스케스를 다 끝내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다 미술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이라서 짧게 끝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벨라스케스에 대해서 남은 설명이 좀 있는데 그거는 다음 네덜란드 미술편에서 짤막하게 소개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